광활한 우주를 올려다보며 우리는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저 무한한 공간 어딘가에 우리와 같은 존재가 살고 있기를, 혹은 어둠 속에서 홀로 빛나는 지적 생명체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기를 간절히 바랐을 겁니다. 하지만 상상해 보셨나요? 우주를 향해 건넨 우리의 수줍은 인사가 어쩌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위험을 초대한 몸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 말이죠. 혹은 그 인사가 이 드넓은 우주에서 우리 인류가 느꼈던 가장 깊은 외로움을 담은 처절한 외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가 감행했던 외계 생명체와의 첫 접촉 시도들, 그 경이로운 순간들의 이면을 깊이 들여다볼 겁니다. 단순히 메시지를 보낸 행위 그 이상으로 그 안에 숨겨진 과학자들의 고뇌와 인류의 윤리적 딜레마를 함께 탐험해 볼 텐데요. 더 나아가 우리가 우주를 통해 발견하려 했던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까지 한 번도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던 인류의 대담한 시도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보는 여정이 될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학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인류의 가장 원초적인 열망과 두려움, 그리고 자기 성찰의 기록이 될 것이죠. 인류는 언제부터 우주에 말을 걸고 싶어 했을까요? 아마도 밤하늘의 별을 처음 올려다본 그 순간부터였을 겁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 마침내 인류는 과학기술을 통해 그 오랜 염원을 현실로 만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인류가 미지의 우주를 향해 처음으로 안녕하세요 를 외쳤던 대표적인 순간들이 있었죠. 바로 보이저 탐사선에 실린 골든 레코드와 거대한 RS-15 전파망원경을 통한 메시지 발송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시도는 단순한 과학적 실험을 넘어 인류가 미지의 존재를 향해 던진 용감한 도전장이자 우주를 향한 원초적인 열망의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1977년 발사된 보이저 탐사선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광활하고 차가운 우주 공간을 수십 년간 묵묵히 떠다니는 작은 우주선. 그 안에는 인류의 메시지를 담은 특별한 시간 캡슐, 바로 골든 레코드가 실려 있었습니다. 지구의 소리,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 그리고 인류의 모습을 담은 이미지들이 빼곡히 담긴 이 황금빛 원반은 마치 우주에 띄운 유리병 소편지 같았죠. 이 메시지는 특정 별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그저 우주 어딘가를 유영하며 언젠가 미지의 존재에게 발견되기를 바라는 순수한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찬 시도였습니다. 보이저 탐사선이 태양계를 벗어나 저 먼 성간 공간으로 향할 때 골든 레코드는 인류 문명의 작은 조각을 싣고 영원히 여행하는 움직이는 박물관이 된 셈이죠. 그리고 1974년 푸에르토리코의 깊은 산속에 자리한 거대한 RS-15 전파망원경이 밤하늘을 향해 강력한 전파 신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마치 우주를 향해 거대한 목소리로 외치는 듯한 이 행위는 특정 성단인 M13을 목표로 한 직접적인 메시지 발송이었죠. 보이저의 골든 레코드가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메시지였다면 RS-15는 우리가 먼저 찾아가 말을 거는 능동적인 시도였습니다. 광활한 우주를 배경으로 거대한 접시형 안테나가 밤하늘을 꿰뚫는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지구에서 메시지 발송을 준비하는 과학자들의 진지한 뒷모습에서는 인류의 지적 호기심과 미지에 대한 경외감이 고스란히 느껴지지 않으셨을까요? 이처럼 인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우주에 말을 걸었습니다. 하나는 시간을 넘어 공간을 유영하는 느린 편지였고, 다른 하나는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직접적인 외침이었죠. 이 대담한 시도들은 단순히 과학적인 호기심의 발현을 넘어 인류가 우주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고 지적 동반자를 갈망하는 깊은 열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메시지들 속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리고 인류는 왜 그토록 간절하게 우주에 말을 걸고 싶어 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메시지들이 품고 있는 비밀스러운 내용들을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인류가 우주에 보낸 두 가지 대담한 메시지, 즉 보이저호에 실린 골든 레코드와 거대한 RS-15 전파망원경이 쏘아 올린 RS-15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죠. 광활한 우주를 향한 인류의 간절한 외침이었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과연 이 메시지들 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인류는 미지의 존재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싶어 했을까요? 오늘은 그 비밀스러운 내용들을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먼저
태양계를 벗어나 영원히 우주를 유영할 보이저 호의 심장에 새겨진 골든 레코드부터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황금빛 원반은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우주를 떠도는 시간 캡슐처럼 1977년 당시 인류 문명의 정수를 고스란히 담아낸 작은 지구의 축소판이었죠. 여기에는 지구의 생명력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전하려는 듯 바람소리, 파도소리, 새들의 지저귐, 그리고 심지어 아기의 첫 울음소리까지 우리 행성의 다양한 소리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어를 초월한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 지구의 존재를 알리려 했던 것이죠. 또한 전 세계 55개 언어로 녹음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은 미지의 존재에게 건네는 가장 기본적인 환영의 메시지였을 겁니다. 바흐의 장엄한 선율부터 척베리의 신나는 로큰롤, 그리고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전통 음악까지 인류의 영혼을 움직이는 다채로운 소리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음악을 넘어 인류가 감정을 표현하고 문화를 발전시켜온 방식을 은하계 저편의 존재에게 보여주려는 시도였죠. 소리라는 보편적 매체를 통해 인류의 깊은 감수성과 창의성을 이해해주길 바랐던 것은 아닐까요? 시각적인 정보도 빠질 수 없죠. 골든 레코드에는 흑백 이미지 116장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주적인 언어라 할 수 있는 수학 공식, 태양계의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 인체 해부도와 인간의 성 염색체 구조, 그리고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마치 미지의 외계인에게 우리는 이렇게 생겼고,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며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과 같았죠. 이 모든 내용은 인류의 과학적 지식과 사회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 인류가 지구라는 행성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시도였습니다. 이 작은 원반 하나에 수십억 인류의 자화상을 그려넣는 작업은 얼마나 고심이 깊었을까요? 반면 1974년 푸에르토리코의 거대한 아레시보 전파망원경을 통해 성단 M13으로 발송된 아레시보 메시지는 골든 레코드와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인류를 소개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단 1679개의 이진법 숫자, 즉 0과 1로 이루어진 디지털 언어였습니다. 마치 우주적 언어학자들이 풀어야 할 암호처럼 이 숫자들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가로 23칸, 세로 73칸으로 배열하면 하나의 그림이 나타나도록 설계되었죠. 그 안에는 1부터 10까지의 숫자, DNA를 구성하는 원소들의 원자 번호, DNA 이중 나선 구조, 인류의 평균 신장과 인구수, 태양계의 행성 위치, 그리고 메시지를 보낸 아레시보 망원경의 모습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아레시보 메시지는 골든 레코드의 풍부한 문화적 스펙트럼과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오직 숫자와 논리로 이루어진 기하학적인 그림을 통해 인류의 지적 능력을 증명하려 했죠. 이는 문화적 배경을 초월하여 모든 지적 생명체가 공통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학이라는 보편적인 언어에 대한 인류의 깊은 신뢰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의 과학 기술을 가졌고 우리 행성은 이러하며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라는 아주 정제된 자기소개를 건넨 셈이죠.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오직 논리와 이성으로 인류를 설명하려는 과학자들의 치열한 고민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 두 가지 메시지를 기획하고 설계했던 과학자들은 과연 어떤 고뇌를 했을까요? 수십억 인류를 대표하는 단 하나의 메시지를 만든다는 것은 상상 이상의 어려운 과제였을 겁니다. 어떤 정보를 넣고 어떤 것을 제외해야 할까요? 우리의 가장 좋은 모습만을 보여줘야 할까요? 아니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담아야 할까요? 그들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즉 수학과 과학, 그리고 원초적인 감각을 자극하는 소리와 이미지들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결국 인류가 예계 존재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어쩌면 이 메시지들은 외계 존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우리 자신을 향한 질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으로 정의될 수 있는가? 라는 존재론적 질문에 대한 인류 스스로의 답변이었던 셈입니다. 이 메시지들을 통해 우리는 광활한 우주 속에서 우리 인류의 위치와 정체성을 다시금 되새겨보게 되는 것이죠. 과연 이 메시지들이 언젠가 미지의 지적 생명체에게 도달한다면
그들은 이 작은 지구의 목소리를 어떻게 해석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 대담한 시도들이 우리 인류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올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메시지 발송 행위가 불러일으킨 근본적인 질문들, 즉 우리는 왜 우주에 말을 걸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향해 던진 안녕이라는 짧은 인사가 사실은 상상조차 어려운 위험을 초대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어쩌면 그 인사는 광활한 우주 속에서 홀로 존재한다는 인류의 깊은 외로움을 담은 간절한 외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시간 인류가 미지의 지적 생명체와 소통하기 위해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지 살펴보았죠. 이제 그 대담한 시도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왜 굳이 우주에 말을 걸어야 하는가? 라는 물음입니다. 인류는 오랜 세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저 수많은 별들 너머에 또 다른 생명이 존재할지 끊임없이 상상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단순히 상상하는 것을 넘어 직접 손을 내밀었죠. 이는 지적 동반자를 찾고 싶은 순수한 열망, 인류의 지평을 넓히고 싶은 과학적 호기심에서 비롯된 도전이었습니다. 만약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들과의 소통은 인류 문명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엄청난 지식과 통찰을 안겨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용감한 시도 뒤에는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거대한 질문이 존재합니다. 과연 우리가 먼저 말을 거는 것이 안전한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감이죠. 이 질문은 단순한 걱정을 넘어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는 윤리적, 철학적 딜레마로 발전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계 생명체를 찾아 나서는 METI, 메시징 엑스트러터레스트리엘 인텔리전스 활동을 지지합니다. 우주에 가득한 생명의 존재를 가정한다면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교류를 시작하는 것이 인류 문명의 진보에 필수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마치 고립된 섬에 사는 부족이 바다 건너 문명과 교류하며 발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이러한 시도가 인류에게 상상 이상의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주의 광활함 속에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가 어쩌면 포식자의 눈에 띄는 것과 같을 수 있다는 섬뜩한 비유를 들면서 말입니다. 특히 중국의 SF 소설가 류츠신이 제시한 암흑의 숲, 다억 포리스트 이론은 이러한 경고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 이론은 우주를 생존 경쟁이 치열한 암흑의 숲에 비유합니다. 숲속의 모든 사냥꾼은 다른 사냥꾼의 존재를 알면 자신의 생존을 위해 먼저 공격하거나 숨어버리려 한다는 것이죠. 만약 우주의 지적 문명들이 이런 방식으로 작동한다면 우리가 보낸 메시지는 여기 우리가 있다는 위험천만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지의 존재가 우리에게 우호적일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니 먼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일 수 있다는 주장이죠. 이는 단순히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라 우주적 스케일의 생존 전략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논쟁 속에서 인류는 끊임없이 고뇌해왔습니다. 우리가 과연 우주의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내야 하는가, 아니면 조용히 우리의 존재를 숨겨야 하는가에 대한 첨예한 대립은 단순히 과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인류 전체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중대한 결정이었던 셈이죠. 어쩌면 이 질문은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려는 시도만큼이나 우리 자신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간절하게 답을 기다리는 걸까요? 혹은 무엇이 우리를 그토록 두렵게 만드는 걸까요? 하지만 그 깊은 두려움 속에서도 인류는 멈추지 않고 우주를 향해 간절한 손길을 내밀었죠. 우리는 과연 저 광활한 우주의 어딘가에 존재할지 모를 또 다른 지적 존재를 단순히 찾아내려 했던 걸까요? 사실 외계 생명체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이 대담한 행위는 어쩌면 우리 인류 스스로를 우주라는 거대하고 신비로운 거울에 비춰보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와도 같았을 겁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무수한 별들을 뚫어져라 응시하며 우리는 끝없는 외로움을 달래줄 지적 동반자를 애타게 바랐던 것일까요? 아니면 인류라는 종의 한계를 넘어설 영원한 생존의 희망, 혹은 미지의 해답을 찾고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우주로 쏘아 올린 그 메시지들 속에는 인류의 가장 솔직하고 복합적인 자화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이오니어 호이 금속판에 정성껏 새겨진 남녀의 모습, 그리고 보이저 호이 골든 레코드에 기록된 지구의 다채로운 소리와 이미지들은 단순히 우리의 존재를 알리려는 것을 넘어 인류가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고 또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간절한 고백과도 같았죠. 우리는 우주라는 미지의 존재에게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행성에서 왔는지를 설명하려 애쓰면서도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우주를 향한 대담한 시도들은 인류의 집단 무의식과 문화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많은 SF 영화와 소설들은 미지의 존재와의 기묘한 조우를 상상하며 우리 내면의 깊은 두려움과 함께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감을 시각적으로 혹은 서사적으로 표현해냈습니다. 예술가들은 우주와 인간의 유구한 관계를 끊임없이 탐구하며 별빛 가득한 밤하늘에서 새로운 영감과 창작의 불꽃을 얻었죠. 심지어 종교적 관점에서조차 예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은 인류의 우주적 위치와 기존 신념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고요. 마치 순수한 어린아이가 거대한 우주선을 그리며 무한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듯 우리는 미지의 세계를 통해 우리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결국 인류가 우주를 향해 보낸 그 수많은 메시지들은 단순한 전파 신호나 과학적 기록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미지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인류의 가장 용감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취약하고 솔직한 자기소개서였던 거죠. 우리는 저 머나먼 외계 생명체를 간절히 찾아 헤매었지만 놀랍게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오히려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본질적인 질문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한계와 무한한 가능성을 동시에 깨달으며 존재론적인 물음들의 정면으로 직면했던 셈입니다. 이처럼 대담하고 의미심장한 시도 자체가 어쩌면 인류가 이뤄낸 가장 위대하고 심오한 성찰 중 하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군요.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 사이에서 아직 오지 않은 답장을 기다리는 인류의 모습은 경외감과 함께 깊은 사색에 잠기게 합니다. 우리가 저 우주로 보낸 메시지에 대한 답장이 아직은 침묵으로 남아있지만 그 길고 긴 침묵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또 무엇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할까요? 예계 접촉 시도는 단순히 과거의 과학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자 끊임없이 우리를 성찰하고 탐구하게 만드는 위대한 도전인 셈이죠. 우리가 미지의 존재를 향해 내민 그 용기 있는 손길은 오늘날 우리가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계획하는 방식에 과연 어떤 깊은 의미를 던지고 있을까요? 인류의 본질은 어쩌면 이처럼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아 헤매며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는 과정 그 자체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언젠가 그토록 기다리던 답장이 우리에게 도착한다면 우리 인류는 과연 그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외계 생명체와의 실제적인 접촉이 우리 인류 사회에 가져올 상상 이상의 거대한 변화와 도전에 대해 함께 깊이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